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중간을 지나서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어서 오늘 벌써 목요일 아침인데요. 미국은 한 주에 딱 중간 월, 화, 수요일까지 내리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참 시장이라는 게 상승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그렇게 참 예측하기 힘들죠. 또 그런 가운데서 요즘같이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이런 시장 주변 환경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요인을 찾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너무너무 쉽죠. 바로 이 한 장의 편지가 미 증시의 하락을 몰고 왔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단 이제 구경이나 해보자는 차원에서 보실까요? 미국 재무장관이죠. 잭 루가 하원 의장 존 베이너에게 보낸 공식 서한입니다. 직인도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 8월 26일 날 내가 레터를 하나 보냈지 않느냐. 10월 중순이 되면 미국의 이 재정이 바닥난다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내 이 미 재무성의 각종 데이터로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날짜가 비로소 떨어졌다. 10월 17일이 바로 데드라인이다. 이때까지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든 뭐든지 간에 이 미 재무성의 예산 편성이 안 되면은 미국이 디폴트로 간다라고 해서 날짜를 콕 찍었습니다. 한 3주 남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지난번 8월 26일 레터도 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좀 추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이제 여기서 채무 불이행을 얘기하는 거죠, 어블리게이션스라는 거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대승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때까지 캐시언핸드라는 거는 이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기도 하고 이제 유동성 수혈이 안 되면은 미국이 역사상 첫 채무 불이행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사인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좀 고쳤네요. 잭 루의 지금 사인 보고 계시고요. 전 세계 기축통화를 발권하는 미국 재무성, 거기서 달러에 이제 사인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이 권위에 있어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연준 의장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문체가 다급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압력이 좀 들어가 있어 보이는 이런 레터를 하원에 발송을 했다는 거죠. 3주 남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펀더멘탈 지표는 오늘 괜찮았는데요. 뭐든지 이제 날짜를 잘 잡아야 되듯이 이것도 이제 이런 날 하필이면 경제지표 잘 나와도 이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죠. 두 가지만 보실까요? 내구재 주문하고 신규주택인데요. 먼저 내구재부터 보실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그 자동차가 내구성이 강하냐 약하냐 할 때 그 이제 내구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기업에서는 이제 중장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는 복사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내구재죠. 가정에는 정수기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데다가 가격도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구매에 있어서 당연히 향후 경기 상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내구재 주문 동향이 선행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8월달 결과 보니까요. 이제 여름철이고 휴가 7월달 갔다 오면 이제 8월에 이제 좀 소비가 약간 좀 위축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서 한번 불 사르고 오는 이제 분들도 많기 때문에 8월달에 내구재 주문이 약간 좀 줄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플러스 0.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요즘에 사실 고용지표도 그렇지만 미국 경제지표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저도 좀 많이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7월 결과가 보니까 마이너스 7.3에서 마이너스 8.1로 하향이 됐습니다. 사실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7월 이제 휴가철이고 비수기도 이러다 보니까 내구재를 굳이 꼭 왜 지금 사느냐, 돈 쓸 때도 많은데 이렇게 좀 밀어넣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폭이 저렇게 좀 많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자꾸 좀 하향 수정, 수정되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 리콜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 오류를 인정하는 거긴 하지만 좀 저런 게 좀 너무 요즘에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내구재 주문은 앞에서 보신 대로 0.1% 늘어나가지고 예상을 만족시키긴 했지만은 가격 비중이 큰 운송 장비를 제외하면은 마이너스 0.21이 나왔고요. 전문가 예상치 1% 증가와는 반대되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경기와 상관없는 국방용 구매 수요, 그리고 가격 비중이 큰 항공기를 제외한 신규 주문도 1.5% 늘어서 예상보단 요거도 약간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간 내구재 주문에 있어서 미추라 주문하고 이제 재고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재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만 재고를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재고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업종별로 보니까 컴퓨터와 가전이 재고가 마이너스 0.6%로 줄었고, 컴퓨터와 주변 기기도 역시 0.8% 재고 감소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이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 뭐, 요런 쪽에 이제 이 수요가 상당히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 미추라 주문은 늘었고, 재고도 1.3%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부품, 요쪽도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지난 7월 뭐 첫째 주에 자동차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문을 닫고 뭐 설비 점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8월에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 그러죠. 약간 기저 효과가 통한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도 보시죠. 사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결자 해지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놈의 이 주택 시장 때문에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졌고, 이제는 이 주택 시장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차원인데요. 8월에 신규 주택 매매가 보니까 7.9% 증가를 해서 예상치보다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치고 넘어갈 텐데요. 신규 주택 현재 보유량이 17만 5천 채, 8월 말 현재예요. 그 다음에 재고 수준이 이제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평균 매매 기간이 5개월. 그러니까 주택이 딱 완공이 돼가지고 새 주인을 만나서 등기가 딱 올라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5개월로 집계가 된 것이고, 그동안의 동향을 감안하면은 이 재고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주택 분양돼서 임자 만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 건수를 보시면은요, 계속 올해 들어서는 40만 건 중반을 이어오다가 7월 달에 30만 건으로 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모기지 금리 상승이 그때 당시 이제 폭이 상당히 컸을 때여서 이게 핑계냐 아니면 이사철 비수기라서, 여름에 이제 이사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어떤 거냐 좀 헷갈렸는데, 다행스럽게 8월 들어서 다시 40만 건 위로 반등하면서 42만 1000건 기록을 했죠. 비록 오늘 시장에서 대접은 잘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정황이 나왔다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보신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미국이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제목만 보면 딱 나오네요. 미국이 디폴트로 갈 가능성 40%. 어떻게든지 이걸 모면할 가능성이 60%로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이제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왜 희망적인 이 비율이 60%로 더 많느냐? 이번에는 이제 2011년하고 다른 정황이 이겁니다. 사실 지난 2011년도에 같은 민주당 출신 전 대통령 클린턴이 오바마에게 차라리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자체 예산안 마련해가지고 사인해라. 디폴트로 가는 것보다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당시 이제 집권 일기 오바마 대통령은 이걸 비민주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제 거부하다가 결국 당시 부채 한도 협상이 시한 내로 안 이루어졌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해프닝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됐던 이유, 핵심 공약인 저소득층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이거를 벌써 5년째 지금 예산안이 편성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사실 외국인들의 투심이 좀 많이 식었습니다. 어제도 장중한 때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결국 기관 매도 물량을 이제 막판에 외국인이 받아줬는데요. 62선이 이제 코스피 2000 약간 초반대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한 이 선호 경향이 약간 좀 떨어졌고,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비록 2011년도에 한번 눌림목이 발생했다 V자로 튀어올라서 하반기 그리고 연말 증시는 좋았었던 이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부채 한도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위험자산 축소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월가 투심이고요. 이게 외국인 국내 수급에까지 오늘 저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하지만 이것도 이제 뭐 추세적인 변화라기보다는요, 한 번에 이제 차익 실현 및 현금 확보 경향이 오늘 나온다라고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유기였습니다.